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키워드는 화합, 경제, 이민, 낙태, 사회주의, 북한이었습니다. 교육은 한 문장이었고 총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화합에 대해서는 공화민주 양당이 분열을 막아야 적을 물리치는데 민주당의 당파적인 수사가 경제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멕시코 장벽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이슈를 비교적 가볍게 넘어간 것에 비해 북한에 대해서는 2차 정상회담 계획 등 몇 문장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지금 미국은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할 때 민주당 하원 의장은 고개를 저었고 공화당에서의 반응도 다른 이슈보다 뜨겁진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국정연설에서 완벽한 사실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좀 수위가 높았지만 일반 국민의 국정연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진보 여론의 결과에서도 거의 80%에 이릅니다. 하비에르 바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만일 대통령이 멕시코 벽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당장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등에 배당된 기금을 벽 쌓기로 돌린다는 이유 등입니다. 뉴욕주와 버지니아주의 낙태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가짜 내용들이 전해지는 게 위험수입니다. 마치 살 수 있는 생명을 일부러 낙태한다는 식의 공격이 위험수입니다. 오늘 아침 세계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대통령의 입지에 대해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지금도 강할지 모르나 대통령은 약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전해드릴 텐데 국정연설을 그대로 무슨 말을 했다는 것만 전해드리면 별로 재미없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능하면 이제 그런 방향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팩트 체크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국정연설이라는 것이 많은 희망을 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점수를 좀 많이 주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보다도 올해 국정연설에서 훨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연설하기 전부터 백악관이 화합과 단결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전후로 전통이 있는데요.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캠페인 모드로 들어가겠죠. 어제 대통령의 연설도 상당히 캠페인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많았는데 주로 이제 바로 전에 주말에 올해는 턴 자체가 순서가 CBS였어요. 그래서 이제 CBS의 Face the Nation과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설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프라임타임 9시에 하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이 이제 뉴스 앵커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그 점심 먹는 프리뷰 런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프리뷰 런치에서는 백악관이 아침에 얘기했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민주당 사람들을 비난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내가 말 실수를 할 때는 그때는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런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바보 같은 말을 할 땐 정말 바보여서 그렇다. 그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포카혼타스를 내가 강하게 비난하고 싶진 않다. 상처를 너무 많이 입히면 내가 사실은 선거에서 만나고 싶거든. 대결할 때라고 얘기를 했고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상원의원이 가장 현재까지는 이제 선거에 나간다 발표한 것에는 선언을 현명하게 한 것 같다. 이건 칭찬이네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정말 구역질 나는 son of B가 될 수 있다. 이게 다 이제 앵커들이
이제 그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 말을 다른 매체에 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참 이상하다.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면 굉장히 잘해주는데 카메라 앞에서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버지니아주의 의대 그 졸업 앨범에서 얼굴에 까만 칠을 하고 누군가는 또 KKK단이 같이 그 옷차림 서 있는, 그래서 지금 민주공화 양쪽에서 물러나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라이프 노담에 대해서는 믿어지는가? 그 사람 그 기자회견한 거 봤느냐라고 하면서 개처럼 헐떡거리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이미 숨진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 책을 썼는데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 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를 살린 상원에서 표를 줬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그에 대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전에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 은 전부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칼라 텔레비전에서는 정치인이나 일반인이나 특별히 하얀색을 많이 입진 않잖아요. 쫙 그 퍼져 보이니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하얀색 정장을 입었는데 보면은 그 목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딱 좀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목걸이를 했잖아요. 그게 여성의 그 참정권을 이제 그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뭐 참정권이 시행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여성 하원 의원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미국 의회에 여성 의원들이 있으면 그 여성 의원들 가운데 80%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만 카메라 텔레비전을 보면은 오른쪽이 민주당이었고 왼쪽이 어제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 의원들이 많았고, 그리고는 이제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에 관해서 낙태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낙태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 이게 이제 그 캠페인 모드인 거죠. 복음주의자들,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근에 뭐 논란이 됐었던 부분 저도 여러분들께 하도 그 정말 뉴스 같지도 않아서 전해드리지 않았었던 것도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 생생한 단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사회주의는 당연히 베네수엘라랑 연결되고 한국의 보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마는 실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좋은 소재인데 그다지 많이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어제 많이 얘기를 했고, 북한 문제는 이슈가 참 많았거든요. 29가지였어요. 세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특히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딱 그저 헤드라인 하는 것처럼 한 문장 정도로 끝난 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도 했고요. 해서 시작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물론 어제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간중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하면서 스크립트에 있는 거야 하고 찾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대통령이 애드립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일어서서 미국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그 하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처음에 몇 분 동안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지 않고 아메리카 그 인터레스트 퍼스트라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승리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한 당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역시 그 민주공화 양당의 아주 그 강한 그 박수를 Victory 받았습니다. is not winning for our party. Victory is winning for our country. 보통 이제 국정연설에서 가장 그 대통령들이 소개하기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뭐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하지만 군인,
소방관 같은 경우는 국가에 큰 재난이 있다던가 할 때 본인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국민들을 구한다던가 할 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중간이나 뒷부분에 소개를 하는데 어제는 군인을 앞에도 소개를 했고 뒤에도 소개를 했고 역시 이것도 이제 캠페인 모드인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앞부분에 오바마 케어에 누구나 다 들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어야지 되는 강제 조항을 없애버렸다는 것에서 공화당이 굉장히 강한 박수를 쳤고요. 경제 붐이다 하는 것을 10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슈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 물론 국정연설이 굉장히 길었어요. 1시간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경제를 이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게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얘기하면서 실제로 현재 그 강한 여러 가지 그 경제를 쭉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기적과도 같은 이 경제를 한 번에 그냥 쓸고 갈 수도 있는 것이 당파적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수사다. 어제 뭐 특별검사라든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하는 단어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라든가 지난번에 국정연설보다 상당히 좀 그 온건한 표현을 했고 세련돼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내적으로도 단합을 해야지 국내 밖에 적을 물리치는데 이렇게 당파적인 수사, 그게 이제 러시아에 관련된 조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것이 경제의 기적까지 싹 쓸어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And the only thing that can stop it are foolish wars, politics, or ridiculous partisan investigations. 공화당은 박수쳤고 민주당은 박수치지 않았고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꼼짝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민주당의 의회에서의 수사도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는 이제 민주공화 양당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그 정말로 어쩌다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는데 수십 년을 감옥살이를 했다가 이번에 초당적인 그런 그 개혁법에 따라서 형사법 개혁법에 따라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경제에 대해서는 뭐 오일 가스 등등 얘기를 했지만 뭐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연설을 시작하고 한 35분 내부터 50분까지 15분 가장 많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불법 이민자들, 카요리, 캐러번, 뭐 국경 위협을 지키는 것은 윤리다. 미국인을 보호하는 거다. 불법 이민을 막아야지 된다. 해서 불법 이민을 막아야지 된다는 데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수치에 대해서는 또 고개를 그 저은 그런 민주당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한마디로 이 멕시코의 벽을 쌓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멕시코의 벽 쌓는 거 다 전에 투표를 했다. 이것도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나는 벽을 꼭 그 쌓고야 말 것이다. In the past, most of the people in this room voted for a wall, but the proper wall never got built. I will get it built. 그래서 많은 박수를 받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것이 이 부통령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5분 동안이나 이민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한 번도 기립박수를 안 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딱 한 번 일어나서 그 벽을 짓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한다 할 때 한 번 기립박수만 치고 다른 때는 아주 수시로 일어났는데 그게 조금 저로서는 부자연스러워 보였고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도 또 오늘 아침에 뭐 벽 쌓는 것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폐쇄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언론에 살짝 언급되는 것과 텔레비전으로 많은 국민들이 보는 그 부분에서 부통령이 보여지는 것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는데 그 기립박수를 친 것은 사실은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기립박수 친 것처럼 보였거든요. 경제가 아주 좋아서 이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들 의회에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탄생을 했다 하니까 그게 거의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의원은 초선 의원 35명인가 가운데 1명밖에 없고 공화당의 여성 의원은 오히려 지난번 선거보다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원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여성들이 일어나서 서로 나야 나 하는 그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이 의회에도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할 때 아주 좋아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We also have more women serving in Congress than at any time before. 세 번이나 박수를 쳤거든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또 진보 보수 언론이 다르게 보도합니다. 보수 언론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기립박수를 치게 만든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또 진보 언론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여성 혐오 발언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일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민주당 후보가 나왔고 많은 후보가 나왔으니까 많이 당선됐다. 이런 식이에요. 계속 화합을 얘기를 한다고는 했는데 화합이 아니라 분열된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훔쳐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박수를 쳤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우리 미국의 리더들을 비난한다. 나 이외에는 누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했는가 하면서 나는 또 시진핑은 존중한다 하면서 미국의 이전의 대통령들만 비난을 했습니다. 나프타의 경우도 아무도 지금까지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나만 고치려고 했다. 메이드 인 USA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메이드 인 USA 하니까 낸시 펠로시도 박수를 쳤고요. 그밖에 이제 기간 산업, 처방 약값 이런 것은 공화민주 이제 양당이 다 좋아하는 것이니까 기립박수를 쳤는데 이상하게도 처방 약값에 대해서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주 떨떠름하다는 듯이 살짝살짝 박수를 치는 것으로 봐서는 제약회사에서 선거기금을 많이 받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 정도로 미적지근하게 박수를 쳤고요. 에이즈 같은 것도 10년 내에 없앤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민주당도 박수를 쳤는데 실제로는 백악관에 지금 관련 기구도 없앴고요. 관련 기금을 막는 제안도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낙태 문제가 들어와서 민주당이 뉴욕과 버지니아 예를 들면서 낙태를 아주 너무 많이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아이조차도 태아조차도 낙태하는 그래서 말기 낙태를 막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박수를 강하게 쳤습니다. To defend the dignity of every person, I am asking Congress to pass legislation to prohibit the late-term abortion of children who can feel pain in the mother's womb. 어머니 자궁에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나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가장 1시간 10분쯤 지났을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인질도 돌아왔고 테스트도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없었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메이저 전쟁을 북한과 치르고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관계 좋다는 얘기도 했고 베트남에서 다낭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밝히진 않았습니다. 27일, 28일 관계 좋은 김정은 위원장과 또 만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뭐 박수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이슈에 비해서 강한 박수는 아니었고요. 베네수엘라는 글쎄요. 베네수엘라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닌가요? 미국 사람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지원금 다 줄였잖아요. 세계에 나가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소셜리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로 볼 때는 미국은 자유와 독립적인 국가, born free, stay free라고 했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박수를 많이 쳤고 미국은 결국 소셜리스트 국가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onight, we renew our resolve that America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공화당은 박수를 쳤고 이때 사회적으로 뭐 사회보장제도라던가 이런 것을 말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아주 그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셜리즘이라는 것, 소셜리스트 국가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이 지금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전해드리고요. 그 밖에 중동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것, 아이시스 잘 잡고 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는 철군한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나왔지만 전혀 그 표정은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주 그 딱딱해 보였어요. 그리고 연방 대법관들도 박수치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뭐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게 군인과 연방 대법관이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또 군인을 소개를 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그 강하다. 유니언은 강하다라고. Members of Congress, the state of our union is strong. 대통령들이 항상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 교육기금을 늘린다. 어디에 끼워넣기 해서 했고 총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아무튼 이런 여기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었고요. 그 밖에 또 그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뭐 북한 관련 뉴스도 전해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10살짜리 암 뭐 여러 번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해서 지금 생존한 퍼스트 레이디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소녀고 그리고 81세 생일을 맞으신 분이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홀로코스트 생존자고 지난번에 그 유대교 그 사원에서도 뭐 생존자고 하셨던 그런 분.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라스트 네임이 트럼프라서 학교에서 골림 많이 당한다던 그 소녀는요. 10살짜리 소녀는 반듯하게 앉아있고 뭐 여러 번 기립박수 받고 하는데 그 소녀는 지루하죠. 어린아이가 듣기에. 아주 완전히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퍼스트 레이디 옆에서. 그것도 참 귀여운 그 미국 소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척 슈머 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연설 듣고 나서 오늘 아침에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킬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 또 뭐 대응 연설을 했었던 조지아주에서 그 첫 번째 블랙이면서 여성인 주지사가 될 뻔했었던 사람도 진실을 말해라 대통령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퍼스널한 스토리가 아주 그 들을만 했었는데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민들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CBS와 CNN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늘 그 가짜 뉴스다 하고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매체인데 이제 그 국정연설 끝나자마자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봤습니다. CBS에서는 76%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연설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별히 72%는 이민에 관해서도 불법 이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주 당연히 지지를 한다고 했고
또 공화당은 97%입니다. 공화당은 거의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이제 공화당의 이슈에 맞춰서 연설을 많이 한 것이고요. 그런데 꼭 공화당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CBS의 여론조사에서 30%만 국정연설 좋았다라고 했는데 무당파도 82%가 좋았다고 했고요. CNN도 비슷합니다. 대단히 긍정적이었다는 사람이 59%, 그리고 17%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럼 합치면 또 76%잖아요. 23%만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아무리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그 국정연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국정연설은 희망을 말하고 좋은 말 하잖아요. 단결하자고 하고.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그 성적표를 잘 받은 것이고요. 내일부터 텍사스 엘파소에서 말하자면 첫 번째 본격적인 이제 대선 행보, 대선 랠리를 시작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를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한다 발표하고 나서 7번째 가는 건데 엘파소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엘파소 하면은 뭐 그쪽 국경 옆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텍사스의 민주당 지기는 했지만 테드 크루즈라는 티파리가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민주당의 텍사스의 그 전 하원 의원인 그 비토 오로케, 이제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도 하고 곧 이달 안에 본인도 선거에 나가느냐 마느냐를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선거 자금을 너무 많이 모여서 지금 은행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지역구가 바로 엘파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 가운데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기간 산업도 하자 했는데 너무 짧게 살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방약값 같은데도 처방약값은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막 많이 해서 한다 했는데 디테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벽 쌓는 거 지지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2006년도에 Secure Fence Act라고 법이라고 해서 700마일만 그 남서부에 벽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정도 2000마일 가운데서 7000마일 상징적으로 보여주자 해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에서는 한 반 정도가 지지를 했고, 뭐 하원은 뭐 낸시 펠로시를 포함을 해서 하원은 더 반대가 훨씬 많았고요. 하니까 대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민주당의 척 슈머가 뭐 700마일 정도면 상징적으로 해서 찬성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5층 높이에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문이 있는 벽을 짓겠다 하더니 어제는 콘크리트 안 하겠다, see-through 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한국에선 대통령 얘기 말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뭐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몇 명이 체포됐고 누가 누구를 살해했고 하고 가족이 그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살해된 그런 사람도 초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누가 빅팀이고 누가 가해자고 하는 이 정확한 그 불법 이민자와 관한 게 없고, 그리고 또 그 불법 이민자 한 사람이 범죄를 여러 개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또 한꺼번에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성들이 많이 그 일자리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치가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셜리즘에 대해서 정의가 소셜리즘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미국은 절대로 소셜리즘이 되지 않게 하겠다,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소셜리즘이라는 정의는 어찌 보면은 국가가 어떤 그 생산을 국가가 모든 생산을 쥐고 있을 때 베네수엘라처럼 국영 기업인 것, 또 북한이나
중국처럼 국영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 때인데 지금 민주당은 국영 기업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안전장치, 헬스케어 프로그램 같은 것, 그리고 이제 부자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내게 하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특히 얘기하고 있는 점이고, 그것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여러 모델을 보자 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아메리칸이나 에이시안도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가 들어오고 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 수치도 그 취임 첫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시작은 버락 오바마 때부터 했고, 또 수치도 조금 다르고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낙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렇고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에너지 그 천연가스와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하는 넘버원 국가, 또 이제 수출하는 나라까지 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 생산 국가가 미국이 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쉘 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외교 부분에 대해서 나토 봐라, 나토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버락 오바마 시절에도 나토가 분담금 안 낸다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나토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돈이 많이 거치는 것,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거기에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떨 때 트윗을 하는 것과 말을 하는 것과 그 행동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좀 분리를 해서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가 소셜리즘이 나라를 망쳤다. 20년 만에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나 한국의 보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잘 살던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추락한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식이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라면 전문가나 일반인들이나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사회주의 정책을 넘어서 그렇다는 거죠. 사회주의 정책으로 돈을 많이 쓴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를 늘리고 병원을 늘리고 국민들 헬스케어 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패, 범죄, 그것도 권력이 그런 범죄와 부패를 같이 이제 싸고 들면서 실제로 그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군인들을 포함해서 경제 관리를 상당히 탑 정치인들이 부실하게 하면서, 그게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책을 넘어서 오늘날의 베네수엘라가 된 것이지, 어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말한 그냥 사회주의 자체가 나라를 망가뜨리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망가진 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 사니까 불쌍해서 구하기 위해서 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미국이 미국 이득에 따라서 그렇죠. 어디 베네수엘라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의원 아담 켄징걸 의원이 대통령이 제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고 그러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해야지 된다. Trump needs to quit. 김정은 칭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듣기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싱가포르 이후에 별 과정도 없는데 계속 칭찬을 하니까 좀 공화당이지만 거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도 아무 과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북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성과가 없을 것이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아니었으면 아주 메이저 전쟁을 미국이 지금 북한과 치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든 매체에 나와서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분석이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을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personal existence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폴리티코 인터넷 매체요. 폴리티코의 외교 관계 특파원인 나할 투시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2차 정상회담하고 캠페인 바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캠페인에 활용을 할 것 같다. 중간 선거 때는 북한 이슈가 별로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결과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하면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다면 선거를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뭐 선거 치를 일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치르기 전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재선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어제도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곤란한 상태가 다가오고 있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들들 딸에게도 그렇게 오는 것이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잘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 할수록 북한에 유리하다 하는 반복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라고 했는데 베트남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때와 어제 이것도 북한에 굉장히 좋고 미국도 편안한 국가가 베트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미국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점점 어떤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독자적인 정치 스타일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개방하고 민주주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고 대신에 싱가포르도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리 패밀리의 다이너스티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마음에 들고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갔었을 땐 그것이 아주 편안했을 것이고 베트남의 경우는 이데올로기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 공산당하는 물론 베트남이 김정은처럼 일당 독재 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랑 맞는 이데올로기 쪽에서 소셜리스트 국가야 하는 데서 좋아하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이것보다 더 북한을 알고 김정은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independent minded leader다. 아주 독립적인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 모델이다, 싱가포르 모델이다, 특별한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스타일로 갈 것이다. 그만큼 이제는 그렇게 갈지 안 갈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점점 조금 깊어진다, 들어둘만 할 정도의 수준이 돼간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비에르 바세라 주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민주당과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그렇다면은 바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비상사태 선포하면 벽 지을 때 이제 캘리포니아주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뉴올리언스 같은데 홍수가 나고 플로리다 허리케인이 나는데 그런 기금을 끌어다가 벽 짓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비인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니쉬로 이 사람 스페니쉬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얘기를 했고 낙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뉴욕에서 그야말로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태어나기 직전에 아이가 그야말로 정말 잡아채져서 살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뉴욕의 주지사가 1월 22일에 앤드류 쿠모가 서명한 법안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에는요. 지금까지는 70년대부터 쭉 그렇게 해왔었는데 24주 임신이요. 24주가 지나고 낙태를 할 때는 오로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런 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새로운 법은 생명의 산모와 태아의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이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출산을 하고 나서도 금방 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합쳐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던 그 말기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요. 미국 전국적으로 임신하고 나서 21주 이상이 됐는데 낙태를 하는 경우는 전체 낙태의 1% 미만입니다. 지금 1% 미만에서 약간의 이제 그것을 조금 넓혀준 거예요.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협할 때만 하라고 했는데 그 태아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한 것이고 그리고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지금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KKK당과 같이 있었다. 검은색 모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대학교 때 의대 그 졸업 앨범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파로부터의 공격인데 이 사람이 소아과 의사예요.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버지니아주도 그런 겁니다. 아이가 그 소생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출산할 수 있다. 아이가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출산은 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산돼서 그 아이를 예를 들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다시 이제 부활시킬 수도 있고 인공호흡 같은 것으로 해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어떤 시기가 됐을 때 강제로 낙태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낙태를 허용할 수도 있고 3명의 의사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의사들이 이 아이는 정말로 출산해도 살아날 수가 없다 할 때 3명의 의사가 의견 일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를 낙태할 수도 있는데 산모의 또 건강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런데 이 주지사가 얘기한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할 수 있다. 출산해서 인공호흡이라도 해볼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 우파 언론에서 얘기하는 마치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 같은 낙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는 말씀. 사실은 별로 낙태에 관해서 아주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주 이상 되고 낙태되는 경우는 전체 낙태의 1% 미만이라서 안전해 드리려다가 대통령까지 또 국정연설에서 아주 냉혹하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참에 정정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강하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힘 자체는 좀 약해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wishful thinking이다. 희망사항이다라고 하면서 how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순간이 81세 홀로코스트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Tree of Life 시나고그에서 피츠버그에서 지난해 10월 달에서 살았는데 이분이 81세 생일을 맞았는데 이렇게 세우고 홀로코스트에서 살고 이럴 때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살려줬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생일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해피 birthday to you도 다 불러주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세계를 그렇게 구한다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인가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